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리뷰의 요정 리퍼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모니터를 좀 구매를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 구매를 할 때 혹시 거기에 적혀 있는 대부분의 사양들을 다 읽고 구매를 하시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정말 잘못된 소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모니터를 정말 제대로 그리고 잘 사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You can't hold me back, you can't hold me down. Put me in the game, gotta get it right now. You can't hold me back, you can't hold me down. Put me in the game, gotta get it right now. Whoa, on me, you know I'm the one and only. All them other ones is phony. Moving like a drum, I'm on beat. Whoa, yeah, you could put the pressure on me. I ain't never getting cold feet. Straight top where I'm gon' be. 그러니까 모니터를 살 때 저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사기 전에 대부분의 브랜드의 이런 리스트를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자신들의 장점을 다소 과하게 표현합니다. 그거 좀 예를 들어볼까요? 4K도 그냥 4K가 아니라 압도적인 화질, 압도적인 명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미사오를 진짜 막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압도적이지 않은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뭐 UHD, QHD 등과 같은 용어들도 매우 헷갈리게 적어놨고요. 뭐 여러가지 소비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뭐 여러가지 전문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니터를 사기 전에 분명한 구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4K를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FHD나 QHD 정도를 구매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가 이 모니터를 사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일단 오늘은 이제 4K 모니터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실 사무용 모니터를 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게이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상 작업용 또는 뭐 저 영상 말고 이외의 것들을 작업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정말 좋을 수 있게끔 영상을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같이 남성분들 뭐 여성분들 할 거 없이 지갑을 한번 시원하게 열어 제끼고 아주 이 자본주의 자유 경쟁 시장 속에서 한번 과소비를 신나게 하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Turn on the heater. I hit it. Turn on my brothers and sisters and cousins and mothers until my believers get into it first. I'ma get into it first. 이제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케팅이라는 거에서 속지 말자라는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정말 말이 번지르르 해서 마케팅이지 어느 정도 소비자들을 저는 기만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니터를 사기 전에 일단 우리의 가슴을 막 끌어 넘치게 만드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바로 144Hz입니다. 이 주사율이 적힌 숫자만 보면은 대부분의 남성분들 일단 지갑 열고 결제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제품 다 도착하고 뜯고 나서 후회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 수많은 남자분들께서 그 짓거리 하다가 저한테 이제 다 연락이 와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왜 후회를 할까? 보통 어떤 부분에서 후회를 하냐면 바로 해상도입니다. QHD인지 UHD인지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설령 봤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차이점을 모릅니다. 일단 일부 기업에서는 이런 마케팅을 써요. QHD와 4K가 마치 동일한 것처럼 속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 이름이 리퍼예요. 리퍼인데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내 친구가 소개팅할 여자한테 이제 저를 소개시켜줄 때 리퍼가 아니라 얘는 강동원이야. 약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이거 범죄잖아요. 이건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야 QHD랑 4K 그게 뭐 얼마나 다르겠어 손절하십시오. 그거는 친구로서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FHD, QHD, UHD 수준으로 해상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좋아지는 거죠. QHD의 Q는 쿼드, 그러니까 쿼드라를 뜻합니다. 근데 이게 쿼드라가 뭐냐면 4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의 4배냐? 바로
FHD 바로 밑단계인 HD의 4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4K는 뭘까요? 아까 HD 기준이었죠? 이거는 FHD 기준으로 FHD 패널이 4개가 있으면 4K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체급이 달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잘못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자의적인 행위인데 절대 저는 이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거에 속으시면은 진짜 돈을 막 털려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는데 이 아이러니가 뭐냐면 4K와 QHD의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이런 현명한 분들이라면 야 그럼 미쳤다고 QHD를 사? 4K를 사지? 이러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 영상을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잘 모르실 수도 있단 말이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야 이게 가격이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4K가 아닐까 라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로는 비싼 가격대를 형성함으로써 왜 더 비싸야 잘 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용하는 크게 전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 두 가지 어느 게 중에 하나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오인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sRGB, 어도비 RGB, 그 다음에 DCI P3, 그 다음에 배사 인증, 그 다음에 HDR 뭐 이런 말들이 막 써져 있어요. 특히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었을 법할 말이 HDR. 정말 HDR이라는 단어는 정말 거의 모든 TV,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유행 다 때려박혀 있어요. HDR이 뭐냐면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제 색을 표현하는 관용도를 뜻한다면 하이가 붙은 거죠. 높은 관용도를 가졌다. 근데 높은 관용도를 가졌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관용도의 범위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전부 색감을 나타내는 단위 및 인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니터 퀄리티가 사실 여기서 다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들을 제대로 해석만 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실패할 확률은 정말 현격히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고르는 게 중요한지 일단 그거를 좀 설명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비전문가를 기준으로만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전문가분들은 이거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지들이 잘났어요. 오늘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편안하게 감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가지 용어들에 보통 뒤 몇 %가 붙습니다. 또는 니트 같은 경우는 뭐 400니트, 500니트, 1000니트 이런 식으로 붙어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니트가 뭐냐면은 밝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화면의 밝기. 그렇기 때문에 이 니트의 값이 높으면 밝기가 높은 거고, 카페나 아니면 외부에서 대낮에 이제 화면을 쨍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전력 소모가 많다는 단점도 있지만 뭐 시인성이 좋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일단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우선 sRGB와 어도비 RGB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는 색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색의 범위. 이게 내가 이 모니터는 얼마나 표현할 수 있어,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 모니터가 얼마나 잘났다, 약간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약간 추잡한 모니터를 이 회사가 내놨다, 그럼 이제 이 말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뭐 이런 말이 들어있어. 압도적인 뭐 명암, 압도적인 화질, 뭐 압도적이야, 그런 애들은 압도적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sRGB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영역이라고 그래서 가장 그냥 근본, 진짜 근본 그 자체, 그런 것들을 이제 sRGB, 스탠다드 RGB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100%가 돼야 평타입니다. 근데 가끔 sRGB 몇 90%, sRGB 84% 뭐 이런 거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표준에서 난 좀 떨어져,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놓고 떨어졌다고 얘기 좀 힘드니까 뭐 좀 대단한 숫자라도 좀 얘기를 해야 사니까요. 네. 그리고 어도비 RGB는 sRGB보다 큰 영역이에요. 조금 낮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도비 RGB 뭐 94%? 요거 그냥 뭐 소소해요. 괜찮습니다. 요거 sRGB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신다면 높은 걸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90% 이하는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어도비 RGB를 선택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나는 조금 더 넓은 관용도를 가지고 싶어라는 얘기인데 90% 이하로는 사실 눈에 띄는 어떤 변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90% 이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제가 좀 깐깐하고 너무 높은 눈높이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DCI P3가 뭐냐면 이게 DCI P3 이거 딱 들으면 사실 뭔지 몰라요. 영화 쪽에서 사용되는 어떤 통용되는 단위 같은 겁니다. 어도비 RGB와 색 범위가 좀 비슷한데 이게 이제 영화 쪽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좀 영상 쪽이 좀 치중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색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만 이런 게 아니라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에 수십억만 가지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영상이 좀 붉게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DCI P3가 강조된 제품은 영상이 조금 붉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채도가 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추후에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I can't break, that's the thing about me. I won't put these goals on freeze. 이걸 좀 약간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건 이제 사실 전적으로 취향과 뭐 니즈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뭐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선 크게 사무용과 그다음에 영상 작업용과 같은 작업용 그리고 게이밍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사무용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무용은 저는 오히려 화면이 넓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료들 뭐 엑셀도 열어놓고 워드도 열어놓고 한컴도 열어놓고 이렇게 쓰잖아요. 화면이 좁으면 너무 조잡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나머지 뭐 색사양 뭐 이런 거 다 떨어져도 돼요. 뭐 sRGB 100% 안 돼도 됩니다. 그냥 넓으면 장땡. 좀 사실 그 정도 좀 약간 떨어지는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유명 브랜드 거 사도 얼마 안 합니다. 이제 저는 뭐 여러 대를 놓고 쓰는 것보다는 30인치 중반대 정도 제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이제 영상과 같은 작업용을 위해서는 소위 말해두자면 투자 한 만큼 나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벤큐와 LG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LG 걸 쓰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좀 더 좋은 제품, 좀 더 이제 프로급 라인업을 사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돈 들인 만큼 나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 바닥의 어떤 생리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갖다 낸 만큼 나온다. 인풋과 아웃풋이 1대1이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넓은 화면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를 그냥 돌려서 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게임용인데 화면 크기가 커브드라든가 아니면 그냥 막 겁나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광활한 넓이를 써서 잘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 이거 제가 약간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근데 진짜로 넓은 화면 써서 FPS 잘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FPS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게임 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적당한 크기를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32인치 정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콘솔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브드 같은 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커브드라는 건 뭐냐면 삼성과 같은 데서 나오는 이제 거의 21:9 비율의 화면을 가진 34인치 정도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모니터를 사야 하는 이유들을 설정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고 사실 모든 제품들이 그렇듯이 가격이 올라갈수록 퀄리티가 좋아져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역이용하는 아까 말씀드린 4K와 QHD의 사례가 약간 그런 거죠. 좀 그런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것들로 피해를 본 분들이 좀 몇 분 계셔서 이번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참고로 이제 편의 기능에 대해서 막 얘기하진 않았어요. 모니터에 뭐 썬더볼트가 꽂혀야 된다느니 뭐 USB가 꽂혀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따로 추가로 조사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대단히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포였습니다. 안녕. Why would I give it up? Why do they wanna come take my place? I work too hard for it, don't need a replacement. This my vocation. Now I got rollies all in rotation. Hop on a jet just to take a vacation. Remember the moments was trapped in the basement. Now the hard work is all taking me places. Water no bed like we trapped in the matrix. Bet on myself and go.